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토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토지 얘기하면 보통 수도권 남부 쪽, 뭐 평택, 화성, 용인, 그 다음에 안성, 뭐 광주 이런 쪽 얘기하는데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저기 파주 쪽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겸사겸사 파주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 일단 모임 있으니까 내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영상 왼쪽 위쪽에 제 연락처 나가잖아요. 예, 거기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급하게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랑 저녁 타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개인별로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은 고민 상담 해결해 가세요. 예, 상담은 웬만하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파주를 보면 파주를 제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좀 의아해 하거든요. 왜 굳이 남쪽이 훨씬 좋은데 굳이 왜 파주, 뭐 양주, 포천, 김포 이런 좀 위쪽으로 가냐, 그쪽이랑 북한이랑 관련된 지역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 근데 임장을 가면 갈수록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땅값이 의외로 비싸요. 예. 그래서 경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한 지역이거든요. 뭐 김포는 좀 관심 있지만 그나마 파주, 특히 양주, 포천 이쪽은 사람들의 관심 지역이 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이쪽 남부 지역 올랐을 때도 이쪽 북쪽 지역도 거의 같이 따라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뭐 하시는 말씀들이 뭐 남쪽이 훨씬 좋은데 북쪽이 누가 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런 북쪽 같은 데는 실소유자가 많아요. 예. 실제로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사용 목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사용자가 많다는 거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예. 투자 수요가 조금 비중이 좀 낮지만은 그에 반해 장점은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실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주를 얘기할 때 가장 제일 좋은 점은 이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했을 때 이쪽에 뭐 실선이 나오잖아요. 이 실선이 제2 외곽 순환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뭐 여기로 봐볼까요? 최근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제2 외곽순환도로일 때 지도가 좀 제대로 나온 게 좋긴 한데 뭐 이런 분들 윤찬 아빠님이라고 있는데 이 외곽순환 1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고양, 안양, 성남, 하남 이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3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예, 이런 시골에 무슨 도로를 만드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예, 이쪽 장난 아니죠.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김포에서 인천이 뚫렸고 이제 이쪽 화성, 동탄, 용인 이쪽 뚫렸고 이천에서 양평 지금 공사 중이고 양평에서 화도가 최근에 개통됐을 거예요. 그리고 화도에서 포천도 개통될 거고 포천에서 파주 이쪽이 제일 늦게 개통이 되거든요. 이게 한 2024년, 2025년까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시와 이쪽이 아직도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지만은 여기 빼고는 이제 웬만하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3년 안에는 다 개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이랑 외곽순환도로 이어지고 또 여기 세종포천고속도로는 다 이어지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예, 이쪽에 공장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공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도로가 개통이 되는 순간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좀 많이 다녀보시고 이제 여기 나오죠. 포천에서 화도 양평 개통 예정이고 예, 그래서 넉넉히 한 3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사야 될까요? 미개통 지역을 사야겠죠. 예, 이미 개통되는 의미가 없고 개통 예정인 데를 사야 돼요. 그럼 개통 예정인 데에 인터체인지 근처 위치를 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데가 이쪽 기준으로 이쪽이 원롱 IC가 이쪽 인근이고 법원 IC가 이쪽 인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IC 인근에 한 3km에서 4km 정도 내외. 예, 그게 보통 이제 뭐 지하철 타면 역세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차로 치면 뭐 1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이 인터체인지 인근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리고 이게 뭐 경매 같은 거 사건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시세보다 싸게 받으면은 뭐 임차인 맞추고 버티면은 더 올라 있어요. 일단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화성, 안성, 평택 이쪽도 저는 항상 좋다고 말하지만은 전 북쪽도 뭐 괜찮다고 말을 해요. 좀 큰 평수를 사서 나중에 매도할 때도 좀 편하게 매도하는, 뭐 이쪽이라고 임차인 안 구해지냐 이런 거 아니고 현장 가보시면 임차인이 엄청 잘 구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다녀보세요.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 보다가 이게 사실 가격대가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인근 물건으로 말씀드린 게 좋으니까, 이 공장인데 이 광탄면이라는 데예요. 광탄면 이제 창만리라는 곳인데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계획관리거든요. 이 핑크색 계획관리가 이제 좋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도로도 이 정도면은 큰 차도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이거 같은데, 예, 건물도 새 거고 주차도 되고 사실 평수가 좀 커요. 그래서 금액대가 좀 크거든요. 2,000평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대가 제일 크지만 엄청 크지만은 이런 물건도 평소에 봐놔야 내가 그 나중에라도 돈이 생겼을 때 이런 걸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위치를 보면은 이제 법원 IC가 이제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아마 이쪽 인근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별로 직선거리로 봤을 때도 한 3km 좀 안 되거든요. 네, 3k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역세권 쪽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위치에 공장이 실제로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 이 공장이 지금 평당 290 정도 보거든요. 그럼 이거 시세 조사를 해야겠죠. 이걸 시세를 보통 어떻게 하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제 현장을 가야 돼요. 파주로 검색을 하셔서 여기가 아까 창만 광탄면으로 보시고 지도로 보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장으로 바꾸는 거죠. 아까 창만리였죠. 창만리가 이쪽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일단 매매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매매를 보고 지적 편집도로 보면 이쪽에 계획관리 땅이 있죠. 이제 물건이 이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쪽 시세를 대충 보는 거예요. 평당 237, 뭐 284, 뭐 이러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87, 이건 잘못 나온 것 같고, 이건 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237에서 280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경매 물건이 지금 296 정도 나왔으니까 현재 봤을 때는 한번 유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1차 때 가서 시세 조사를 미리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 가보시고 이거로 봤을 때는 이게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측정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봤을 때 월세도 시세로 조사를 해봐서 이런 데도 월세가 지금 1140인데 이게 60평 기준이니까 평당 2만원은 좀 넘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여기도 보면 330평이 9만원이니까 이것도 3만원 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2만원대 중후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공장에 월세랑 평당 단가랑 하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물건 한번 조금 가벼운 거, 가볍다기보다는 그나마 조금 싼 거 보시면, 이 공장은 단가 자체가 좀 비싸요. 예,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장점은 생 이자를 안 내도 된다는 거. 예,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게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 임차인이 있으면 이제
또 임차인 잘 안 나가요. 공장 있는 분들. 여기가 이 검산동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원롱 IC 근처거든요. 이게 그 문산고속도로가 생기면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 도내 IC인가 이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원롱 IC가 있고, 여기선 조금 멀긴 한데 원롱 IC에서 갈아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원롱 IC랑은 되게 가깝거든요. 지금 2.7km. 곧바로 제2외곽순환도로를 탈 수 있는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찰이 좀 돼가지고 아마 요번에 아마 낙찰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해 보면 그럼 121만 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평당 121인데 172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차대에 살짝 넘겨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그나마 단점은, 이게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딱 봐도 공장이 약간 좀 안쪽에 있죠. 위성지도에도 안 나오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볼까요? 약간 조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땅 모양이 별로 안 예쁘죠. 땅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고 약간 애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2차 때 사실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아마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디 들어간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장 가봐야 돼요. 아마 도로가 이게 어딘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스카이브도 지금 안 나오니까 아마도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는 이쪽일 것 같거든요. 지금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이리로 쭉 올라가는 도로 같아서 이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세 조사를 할 때 여기가 검산동이었잖아요. 파주시 검산동이었죠. 그럼 여기서 검산동을 가셔서 이제 여기가 원롱 IC잖아요. 원롱 IC 인근에 한번 계획관리 땅을 보는 거죠. 물건 근처로. 그러면은 원롱 IC 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되는 거죠. 이쪽. 그럼 이 계획관리 땅을 봐야 돼요. 핑크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매가로 봤을 때 이거밖에 없지만은 이게 262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가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로변에 있는 것 같고 물건은 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0은 당연히 넘거든요. 그럼 200만 원에서 22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실 최저가에 살짝 올려받는 게 나은데, 이런 거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진짜 막 17억, 18억이만 받아도 제가 볼 때는 5억 이상은 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또 장점은 토지가 1174평인데 건물이 이 아래쪽 보시면은 400평 정도 돼요. 이제 다 1층이거든요. 뭐 2층 조금 빼고. 그럼 400평 정도 되면은 이 계획 관리가 건폐율이 40%거든요. 이 건폐율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좋겠죠. 월세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17억, 18억이 받으면은 여기 이제 평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25,000원 정도 됐잖아요. 25,000원만 돼도 평당 1,000만 원 받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일단 시세보다 싸게 받았고, 시세보다 뭐 17억이라고 하면은 한 5억은 싸게 받은 거예요. 최소 5억 싸게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억 그 이상 싸게 받은 거지만은, 그럼 일단 시세 차익 남기고, 그 다음에 월세 받고 1,000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IC 개통되면 시세 상승이 더 이루어질 거고, 그럼 제가 볼 땐 이런 건 250은 외곽 쪽에 있어. 250, 300은 금방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시면은 경기 북부 투자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
남들이 관심 없는 데 가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기회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